박사 김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델리핀에 대해 설명하였죠. 오늘은 구글 포토를 대신하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포토가 15기가를 넘어가면 유료인 걸 아시나요? 돈을 내고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고가인 것은 200만 원도 넘죠. 그리고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어요. 사진 한 장을 찍으면 용량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몇 장을 고화질로 찍으면 구글 포토의 용량이 가득 찹니다. 이제 나스를 사용한다면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나스에 포토 프리즘이라는 강력한 AI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포토 프리즘은 약간 고사양을 추구합니다. 챗 GPT가 답한 모습이 화면에 보이는데요. 아주 느리지만 작동은 한다는 수준입니다. 최소 구동 사양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CPU 최소 2코어 이상, 메모리 3에서 4기가, 운영체제는 64비트 운영체제이고요. 그다음에 SSD가 매우 권장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양은 이 권장 사양표대로 나와 있는 이 정도 돼야지 됩니다. 제가 초반에 소개했던 고사양 서버 정도 되면 잘 구동됩니다. 포토 프리즘은 사진을 장소별로 얼굴별로 구분해서 인덱싱을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원 소모가 좀 됩니다. 70만원대 실제 구매했던 장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M3588 플러스인데요. 8K까지 지원되고 전력 소모는 적은 제품입니다. CPU가 락칩 RK3588입니다. NVMe를 4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고사양이죠. 윈도우는 설치가 못하는 단점이 나스 정도는 아주 좋은 사양입니다. 본체는 프렌들리 일렉이라는 곳에서 램 용량 16GB, 64GB, MM2 MMC로 구매하였습니다. 전원용 어댑터는 제외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주문하는 것이 더 저렴했고요. 플러그 변환 어댑터가 없어도 되므로 더 유리합니다. 주문해서 배송까지 약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우편으로 오니 우편함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송비를 포함하면 172달러 들었습니다. 여기에 케이스는 항목이 없어서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케이스 구매 시 꼭 펜을 포함해서 주문합니다. 전원용 아답터는 국내 홈페이지에 제조사 홈페이지에 있는 것보다 약간 용량이 큰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답터 용량은 좀 충분하게 큰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V에 5A를 주문하였습니다. 국내 실제 제가 구매했던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예,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쌌었고 여기서 주문을 하면은 어댑터가 여기 콘센트 꽂는 게 있죠. 이게 틀립니다. 이게 안 맞아서 국내에는 별도의 또 변환 어댑터를 써야 됩니다. 이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앞선 장비에다가 예, 울트라 샌디스크 마이크로 SD 카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처음에 OS 설치할 때 여기서 구워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 용량은 작은 걸로 최고 작은 걸로 주문해도 됩니다. 32기가면 충분합니다. 16기가도 됩니다. 그래서 HDD 같은 경우는 이제 3TB 정도 중고로 사서 외장 케이스를 주문해서 장기 보관 백업 용도로 써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치면 한 7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장비는요, 실제 제가 쓰고 있는, 집에 쓰고 있는 장비인데요. 100만 원대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CPU가 인텔 겁니다. CPU가 인텔 것이고, 예, i3N305, 8코어이고요. 싱글 채널 DDR5 슬롯이 한 개 있습니다. 최대 48기가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NVMe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HDD도 4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확장성이 아주 좋죠. 이거는 hab스터커널에서 주문했고 국내 회사입니다. 네, 제조사. 오드로이드 H4 울트라는 고사양으로 꾸밀 수 있고 윈도우도 설치가 되는 사양입니다. 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파면 따로 다른 곳에서 구매해야 되고요. 보드와 전원장치, 케이스, 또 하드 연결용 케이블 각각 2개씩 주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문했고요. 네, 보드와 가까운 곳에 장착하는 하드는 200mm, 좀 먼 데는 250mm 용으로 해서 장착했습니다. 샀습니다. 처음에 살 때 같이 주문해서 앞으로 4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끔 그냥 주문했습니다. 배송비가 오히려 절감되죠. 한꺼번에 사면요. 노트북용 메모리는 DDR5 꼭 4800MHz 16기가를 준비했고요. 꼭 노트북용이어야 합니다. 일반 PC에 사용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꼭 노트북용으로 사야 되고요. DDR4는 호환이 안 됩니다. DDR5로 사야 됩니다. 노트북용을 꼭 명시해서 노트북용을 사야 되고요. 일반 PC에 사용하는 데스크탑용 호환이 안 된다고 했죠. OS 설치비 도커 구동용도 NVMe를 한 개 주문했습니다. NVMe를 갖다가 도커미 OS 설치용으로 한 개 주문했는데 한 500기가면 충분합니다. 500기가면 충분하고요. 하드디스크는 저희 경우는 이제 8TB가 주문을 했는데 집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거 있었고 추가로 또 현장에 또 8TB이기 때문에 또 하나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구매하면 그래도 믿을만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업도 한다면 하나 더 주문해야겠죠. 예.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 서버하고 집에 있는 서버하고 서로 교차 백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하나, 현장에 하나 있는 걸로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뭐, 또 주의할 것은요, 여기서 구매를 하면은 이 전원 코드가 딸려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랜 케이블하고 USB도 없다면 주문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합계금이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나머지는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되죠. 자, 이 화면이 이제 포토프리즘을 개발한 회사에서 데모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포토프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됐는지 오히려 이 데모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이걸 따라가서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예, 실제 이렇게 사진이 많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보면은 제 거 서버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진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디서 찍었는지,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도 표시가 됩니다. 앨범도 보면 이렇게 앨범별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이렇게 동영상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네. 그다음에 사람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람별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사람에 관련된 사진이 쭉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음, 페이버릿 이런 것도 있네요. 그다음에 장소 볼까요? 네, 장소를 보면요. 이렇게 세계 지도에 어디에서 찍었는지가 보입니다.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이렇게 거기를 찍으면 거기서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가 보입니다. 저도 여행 갔다 와서 스마트폰을 찍으면은 메타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월별로 또 쭉 정리가 됩니다. 월별로, 날짜별로 정리하고 싶은 대로 정리가自動으로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이 링크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이제, 포토 프리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실제 설치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책에 실제 설치된 예시가 있습니다. 134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있고요. 어, compose.yml 파일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요. 이거 스택이라고도 합니다. 스택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에 있는 걸 그냥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유저네임을 자신이 실제 접속할 아이디를 미리 여기다 넣습니다. 유저네임도 넣고 패스워드도 미리 넣습니다. 그리고 PUID를 선호를 했는데요. M유저, PUI가 M유저입니다. M유저일 경우인데요. 저희 경우 그냥 유저 PUID를 넣습니다. 제 유저 PUID를 넣는데요. 그렇게 해도 실행은 됩니다. 네. 뭐, 근본적인 취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은 M유저 PUID를 넣는 게 좋습니다. 한번 넣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이 안 되거나 에러가 뜬다 그러면은 자신의 이 유저네임에 맞는 그 PUID를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패스워드인데요. 패스워드 넣을 때 특수문자를 되도록이면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수문자를 넣으면요, 좀 에러가 나서 접속이 안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책대로 하면 됩니다. 보면은, 잘 보면요, 이 자연어 검색, 뭐, 민감 이미지, 뭐, 이런 필터링 이런 것도 하게끔 다 트루로 해놓으면 다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트루라고 써놓으면 다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도 보면은, 임포트 패스, 예, 이 임포트 패스, 오리지널 패스, 스토리지 패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폴더 구분이 됩니다. 좀 내용이 좀 많죠. 이 젤리핀에 비해서 굉장히 좀 깁니다. 제 책에도 두 페이지를 좀 더 넘긴 게 이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음, 여러분 그대로 책을 구매하시면은 PDF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복사해서 해가지고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냥 긁어서 어, 메모장에서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메모장에서 이렇게 소스 부분에 있는 UUID 자신의 서버에 맞는 것만 수정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포토가 사진 저장되는 최종 저장되는 폴더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포토로 썼는데 이건 자기가 쓰기 나름입니다. 그냥 어떤 데 저장하고 싶은지 그걸 쓰면 되는 거고 매치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실제 도커 파일이 작동되고 뭐 캐시나 뭐 콘피그 파일 이런 게 저장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SSD나 NVMe 이쪽에다 저장하는 게 좋죠. 앱 데이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야지 빨리 로딩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게 작동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포토 임포트는 HDD에 그냥 작성을 합니다. 포토 임포트가 뭐냐면요. 임시 저장 폴더예요. 임시 저장 폴더 여기서 임시 저장을 해서 여기다 사진을 갖다 밀어 넣으면은 여기 있는 사진이 인덱싱하고 이 스토리지를 거쳐서 인덱싱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리지널 폴더로 옮겨가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 스택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맨 아랫부분이 이 npm 컨버트 넷인데요. 이게 네트워크의 설정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있죠. 이 부분 네트워크에서 npm.net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컴포스 YML 중에 스택 파일이 작성되었다면요. 챗GPT 때 한번 올려서 컨펌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작성해 놓은 걸 올려주면 챗GPT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챗GPT를 켜놓고 실행하면은 혹시나 에러 나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챗GPT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좀 네트워크 설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챗GPT가 잡아줍니다. 저도 챗GPT 이용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예. 혹시 안 되면은 챗GPT를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완성된 아까 스택 파일이라고 있죠? 예, 이 파일들이요. 이런 파일들을 이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스택을 업하고 뭐 하기 전에 먼저 공용 과상 네트워크를 생성해 줘도 됩니다. 최초 한번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챗GPT 한번 물어봤죠. npm 콘먼점 네트워크 먼저 실행해야지. 그러니까 맞다고 하죠. 예, 먼저 제 경험에도 이걸 먼저 실행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강의 전에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 명령으로 실행을 합니다. 터미널로 들어가 가지고요. 원격으로 하면 SSH로 들어가서 원격으로 이렇게 도커.네트워크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npm 언더바 커먼 언더바 .net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실행이 됩니다. 그걸 먼저 실행한 다음에 합니다. 네. 실행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여기에 젤리핀일 때도 한번 봤죠. 네. 여기서 지금 다운된 상태인데요. 다운된 상태에서 체크를 한번 누르고 이건 지금 어, 실행이 안 됐다고 봤을 때입니다. 체크 한번 누르고 해서 제대로 에러 있는가 없는가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을 눌러서 그다음에 딱 이미지 같은 걸 다운받죠. 그 다음에 업을 눌러주면은 올라갑니다. 뭐 제 서버를 한번 볼까요? 이게 제 서버입니다. 보이죠? 제 서버. 아까 사전에 지금 실행된 걸 갖다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여요. 실제 볼게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요, 이렇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쭉 알습니다. 에러가 없죠. 에러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풀을 누르면은 쭉 저기 이미지나 이런 것들 오죠. 그건 한번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을 하면은 설치가 됩니다. 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까봐 생략을 한 겁니다. 이미 풀이 돼 있는 상태. 이렇게 딱 달라붙죠? 이러면 실행이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코드가 2, 3, 4, 2로 떠 있죠? 예. 2, 3, 4, 2, 예, 2, 3, 4, 2하고 2, 3, 4, 3도 있네요. 예, 근데 2, 3, 4, 2로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보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봐요. 스마트폰에서도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앱을 설치가 안 되면은 여기 어, 웹브라우저 스마트폰에서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바로가기로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없으면요. 이게 없 포토프리즘이 저도 앱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바로가기로 만들어서 해서 보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자동 업로드 시키는 방법입니다. 포토싱크라는 저기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하면은 편해요. 한번 유료거든요. 처음에 무료로 좀 며칠, 일주일 정도 쓸 수 있게끔 줍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고, 예, 괜찮다 싶으면 그때 해도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며칠 사용하다가,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썼거든요. 근데 처음에 설정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예. 이거 하면 실제 제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포토싱크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저도 한참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어, 빠른 전송과 자동 전송을 포토프로 설정하면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이 설정까지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로그인 상태로 두는 건데요. 그 다음에 걸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포토 프리즘 로그인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구성을 계속 계정 구성을 눌러서 보면은요. 계정 구성을 눌러서 보면은 이제 서버 주소 치는 라인이 있습니다. 서버 주소 치는 라인인데 포토 프리즘 점 뭐 치는 거죠. 저 경우에 이제 npm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포토 프리즘 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npm을 설치 않고 https 서비스를 안 한다면 이게 포토 프리즘이라는 이름이 아니겠죠. 자신이 서버 주소 서버 주소만 나오겠죠. 서버 주소만 나오고 여기 포트가 저는 443인데 만약 HTTP로 한다면 아마 2342가 될 겁니다. 2342로 넣고요. 로그인 했다가 자신의 아이디 아까 설정했던 스택에서 설정했던 아이디요. 그걸 넣고 이거 비밀번호 스택에서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넣는 거고요. 네. 디렉토리가 중요한데 디렉토리를 임포터 기본 임포터로 하면요. 임시 저장 폴더라고 했죠. 글이 올라갑니다. 글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인덱싱 돼서 오리지널 폴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임포트로 해서 해놓으면 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SSL 사용, 저 같은 경우에 HTTPS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걸 체크를 하면은 HTTPS 이게 이걸로 해서 타고 들어가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 폴더로 사진이 들어가면요. 인덱싱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임포트 폴더에 사진이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예,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사진을 관리하는 포토 프리즘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글 포토의 저장 용량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진 저장 용량 때문에 핸드폰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마음껏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고급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